재밌어. 핵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지 말고 아니, 앞으로 봐. 롯데가 미쳤거든 지금. 롯데 화이팅! 몇 등인데? 롯데 화이팅! 롯데 지금 4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상승세가 아주 꼴대가 무섭습니다. 롯데 화이팅! 이 문제가 아니고 입으로 3위가 돼야 돼. 3위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네. 4위만 해도 뭐한 경기 다 해야 되니까. 네. 자, 어쨌건 입으로 들어갈까요? 빨리 하고 빨리 밥 먹어야지. 배가 너무 춥고 배고프고 졸려 지금. 잠시 쉬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 또 주무실 것 같은데. 선생님 눈 감지 마세요. 눈동자를 보여주세요. 저 진짜 초조해요. 자, 갑시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 사연 다뤄볼 텐데요. 추가 첫 번째 사연은 뚜루뚜느 아님. 그게 생각나네요. 예전에 뚜루뚜루뚜 따다다. 네, 소개해 주시죠. 양력 86년 6월 24일 자시생, 병인년 갑오월 기해일 갑자시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딴지에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많은 분들의 글을 읽으며 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향을 보며 기해라는 두 글자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해일주가 가지고 있는 역마의 힘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강원 선생님의 좌파명리학 어플에 따르면 기해는 역마를 깔고 있진 않지만 보통 해수가 강한 역마의 힘이라고 하니 아무래도 전체 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해수 역마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 계신 것 같네요. 저도 2012년부터 미국에 유학생으로 나와 생활하고 있고요. 기해일주는 대부분 유학을 많이 가 있으셨네요. 저희 들어온 거는. 거기에 저는 연주, 병인에도 역마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 항상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전라도에서, 고등학교는 혼자 기숙사 학교로 들어가 충청도에서, 대학생인 20살 때부터는 서울에서 살았고 이제는 결혼해 미국에 나와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해일주가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수의 힘, 즉 정제의 힘을 끌어오는 일일 텐데 그렇다면 저처럼 비겁이 없이 신약한 사람들은 본인의 일간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와 비슷한 명식을 지닌 사람들은 역마의 힘을 해외까지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한정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 좋은 일이 되는 것일까요? 제 사주가 연주월주는 목화의 힘으로 가득해 수의 힘이 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또 수가 너무 많아지면 기토가 물에 휩쓸려 버리는 형국이 되지는 않을지, 그렇다면 제 원국의 용신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볼수록 헷갈려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질문 하나. 비겁이 없이 신약한 기해일주는 해수 역마가 지닌 힘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둘. 제 사주에서 용신은 무엇으로 잡고 수의 기운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강원 선생님한테 살짝 여쭤봤거든요. 기해일주의 역마가 그러니까 되게 크거나 뭐 되게 해외 쪽으로 해외 역마이냐 했을 때는 강원 선생님은 뭐 그렇게까지는 이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 보면 대부분 좀 해외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원국이 좀 다르니 그럴 수 있는 건가 했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해수가 역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유축의 힘을 갖고 와야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뚜루뚜루 아님 같은 경우에는 원국 자체에서는 해수가 역마가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14대운은 병신대운이니까 이 신금이 역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사대운이 정유대운이 되면서 유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대운이 다시 역마가 됐어요. 유금이 들어오면서 기해가 역마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그 민감한 초년 20년에 이제 역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 셈이 되었죠. 대운의 영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은 기본적으로 또 그 이 병인 이제 연주의 역마를 이미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역마와 역마가 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오화가 있기 때문에 그 합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역마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되는 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의 영향보다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용신 부분을 물었는데 이 원국에 있어서는 용신을 파악하는 것은 뭐 그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재관이 아주 깔끔하게 재관이 강한 그 신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말고 본원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기토가 약하지 않아요. 월지에 오화를 기토를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그 오중 기토가 용신 제가 보이는 오중 기토가 용신이고요. 그리고 그 병화 정인을 희신으로 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럼 소유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네. 이분은 그 기토도 안정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인성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앞서 바나나 머시 주스님 바나나 머시기라고 하셨어요. 달리 이렇게 뭐 재성이 그렇게 이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굉장히 아주 적절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글자들이 있는 그대로 잘 쓰면 된다. 근데 다만 이제 나란히 이제 이 자수와 해수가 이 혼잡돼 있는 것이 조금은 이제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뭔가 좀 재정상의 그 관리가 좀 투자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 큰 손실은 아니지만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는 언제나 조금씩 뭐가 좀 적게 분명히 이대로 하면 이만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분명히 많이 들어왔는데 계산해 보면 앞으로 불고 뒤로 밑간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건 정말 확실해서 투자했는데 그게 그런 데서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익을 보는데 정말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해서 투자한 건데 오히려 리스크가 그쪽에서 터진다든가 이런 약간 엉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흔히 혼잡을 얘기하면서 재성 혼잡은 뭐 사실 혼잡 중에서 배가 가장 덜하다. 왜? 재무상에 문제가 있어도 돈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배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는 조금 더 남들보다는 좀 엄격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시지가 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편제가 이렇게 투출되지는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뭐랄까 그 근록과 도화를 안고 앉았거든요. 이거는 좀 사실은 좀 여성으로 인해서 돈을 그 까먹을 수 있는 기회. 기회라고 제가 기회라고 표현했나요? 선생님 그걸 좋아하니까. 여자 문제로 인해서 좀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뭐 최악의 경우는 뭐 꽃뱀한테 걸린다든가. 최악의 경우에요. 실제로 사람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자녀가 이렇게 두 분이라고. 제 주변에도 자녀가 두 분인데요. 진짜 다 굉장히 다 늙어서 저기 뭐 꽃뱀한테 걸려서 5억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 인생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좀 특히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같은 동료라든지 뭐 거래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트너가 여자일 때 좀 굉장히 좀 조심해서 구설수나 무슨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뭐 해서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성추행 당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만 하면
네. 뭐 재물의 흐름은 나쁘지 않겠다. 네. 그 네. 아까 유금이 들어와서 역마가 생겼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 저희 이 만세력에는 역마가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전설에는. 네. 거기 아직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대운이나 세운이 들어올 때마다 대운의 신사를 원국에서 네. 바뀌는 부분들까지를 네. 바꾸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네. 프로그래머가 말레이시아에 편하게 있기 때문에. 네.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주로 인터넷 도박. 아니고요. 예. 니하고 같지 않고요. 그분도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훌륭한 분이시기 아, 때문에 네. 조용히 해. 제가 그쪽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이 유금과 신금, 네. 그러니까 역마는 이게 해나 그 인이 이게 역마 글자인 거고요. 네, 네. 저것이 이제 충돌하는 기운들이 들어와야 역마가 실제로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세부터 24세는 인신충이 이제 실제로 역마가 발동이 되는 거라서 네네. 저거는 이제 보통 조상 자리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어떤 의미나 아니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 비자발적 선택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예. 24세부터 33세에는 자기 자리에 역마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금이 이제 사유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화가 해수를 충돌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마로 이제 역마가 좀 역마살이라고 해서 사실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역마가 발동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24세 이후부터는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기 선택권을 가진 역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의외로 뭐 기해일주 분들이 해외에서 사연을 많이 남기셔서 오해가 있었는데, 예, 이거는 뚜루뚜누 아님 경우는 대운의 흐름 때문에 대운의 흐름도 그렇고요. 네. 아까 그 처음에 기해일주 대표 막 이렇게 뭐 네네. 얘기할 때 네. 저게 바다 위에 뜬 섬 같은 거다 이렇게 네네. 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약하고 기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넓은 영토로 나가는 게 저도 주로 권장해드리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꿈을 좀 섬에서 벗어나서 좀 넓은 땅에 가서 뭐 도시에서 뭔가 하고 싶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 역마하고 저게 딱 맞물리니까 이제 해외하고 인연을 이제 맺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쭉쭉 치고 나가자. 뭐라고요? 쭉쭉 치고 나가자. 진짜 팍팍 빼자. 네, 기해일주의 역마의 힘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를 풀어봤고요. 네. 두 번째 기해일주 추가 사연은 역마조아님이 남겨주신 완전 역마가 댓글입니다. 이게 있잖아 이게 진짜 나 힘들어서 기해일주 같아.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 인신사의 역마 중에서도 참 스케일이 제일 작은 게 해역마인데. 그러니까 신경이 강한. 기도 자체가 이렇게 이 자기 응침력이 강하고 정책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해수가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야. 이걸 막 가장하고 막 이렇게 나도 좀 논다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느껴져 이 기울이. 사실 이 전체 원국에서 역마가 찾아가서 내가 볼 때 별 중요한 비중이 아닌데 우리 같은 센인 신 이런 역마들이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이 해역마 따위들이 역마라고 그것도 이제 막 이렇게 커뮤니티에 막 반발 올라오는 거고 우리 역마를 무시하지 마라. 근데 사실 이 분의 닉네임은 역마조아인데 사연은 그렇게 역마에 대한 사연은 아니었고요. 네. 좀 고민이 있으신 분입니다. 댓글을 2번 남겨주셔가지고 우선 나중에 남긴 댓글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양력 82년 1월 16일 축시생 신유년 신축월 기해일 을축시 여자분입니다. 네. 저는 기해일주의 을축시주입니다. 이번 6.7회는 저를 위한 방송 같군요. 바나나 주스님 글에 댓글로 제 얘기를 적었는데요. 사연이 아니라 그냥 제 기질에 대해서만 쭉 늘어놓아 여기에 사연 및 질문 좀 드려봅니다. 36년 인생이 딱히 그렇다 할 고비도 영광도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고 무난하고 평범한 삶을 위해서 제 자리에서 쭉 성실하게 살았어요. 학생 때는 학생답게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인으로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고 나선 며느리, 아내, 엄마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배워도 보고 덕질도 하고 경험도 하긴 했지만 제 본업이라고 여기는 것을 놓지는 않았어요. 물론 현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결혼해 부모님 곁을 떠날 때까지 부모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지지해 주셨어요. 물론 기대에 부응할 만큼 공부를 나름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위의 것에 대해서는 큰 터치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대학 졸업 후 바로 들어간 회사에서도 이례적으로 여사원이 승진기간 전에 특진을 하기도 했고요. 입사하자마자 대표님 회의 참석은 물론 상무님, 전무님들 사이에서 회의 진행도 하고 마냥 잘 나갔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제 위치는 확고히 잡고 있어서 나이는 비교적 어린데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권한이 많습니다. 문제는 결혼 생활인데요. 남편과는 해외에서 만나 5년 연애 끝에 08년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약간 있었지만 아버지 퇴직을 남겨둔 데였고 또 제가 좋다 하니 승낙해 주셨어요. 하지만 10년 가까이 보면서도 여전히 탐탁해하지 않습니다. 결혼 첫 해 여름 휴가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즐겁게 지방에 내려가는 차 안에서 시댁 제사 문제에 대해 남편은 평일이라도 장남인 자기와 큰 며느리인 제가 참석해야 한다고 하였고 맞벌이의 왕복 6시간인 거리의 시댁을 어떻게 평일에 가느냐, 연차를 쓰면 되지 않느냐, 1년에 제사가 몇 번인데 그걸로 연차를 다 쓰면 난 언제 쉬냐, 넌 며느리 도리를 모르느냐, 이런 문제로 티격태격 대판 싸웠습니다. 이때부터 시댁 효자 노릇을 하려는 남편과 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왜 꼭 결혼하고 난 뒤에 싸우지? 결혼하기 전에 쇼부를 봐야지. 그러게요.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이런 거 들을 때만 내가 막 너무 답답해. 이런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니. 제사가 뭐가 중요해? 제사가.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선생님 진짜 얼굴 주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절반이에요. 남은 사이나 들어. 이런 걸로 막 좋아야 될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해서 경제적인 그렇죠. 화 문제라든지 내실 때도 마이크를 대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해가 돼. 계속해. 10년 가까이 살면서 아이도 둘 낳고 이제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것도 지쳐서 웬만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육아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는 남편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둘째를 낳고 1년 후, 그러니까 13년 여름엔 이혼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간 날 당장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고 바로 진행했었죠. 그 말을 듣고 불이 나게 찾아와 미안하다고 이혼 못한다고 며칠을 절절 매길래 다시 살 생각을 한 게 지금은 참 후회되네요. 육아 문제는 둘째가 말귀를 알아듣고 난 다음부터는 남편도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제게도 자유시간을 주고 있어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현재 이렇다 할 큰 싸움은 없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싸우고 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대부분 레파토리는 저녁 식사하면서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다가 서로의 생각 차이로 말싸움을 하고 남편이 삐져서 하루 이틀 말을 안 하고 집에서도 서로 본 척만 척하다가 어느 순간 또 말을 트고 다시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전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게 지겹습니다. 애들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삐진 남편 눈치를 보면서 에너지 소모하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남편은 매번 이게 다 욕구불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남들에 비해 성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요? 이거 부러워할 얘기 아닌가요? 아니 남편이 많다고. 남편이 많은 거죠. 네. 제가 이걸 맞춰주질 못하니 욕구... 진짜 본질적 문제 등장이네. 본질적 문제. 제사가 아니고. 선생님 왜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죠? 제가 이걸 맞춰주질 전문 과목이 돌아와. 전문 분야. 제가 이걸 맞춰주질 못하니 욕구불만이 되면 제게 말을 곱게 하지 못하고 이게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그다지 성욕도 없는 것 같고 회사 다니고 애들 챙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 그런 건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욕구불만인지 자격지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별것 아닌 대목에서 툭툭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사고가 이어지는지 모르겠고 자격지심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성적인 부분은 정말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매번 싸울 때마다 이혼을 생각하고 그때 왜 헤어지지 않았는지 후회합니다. 사실 당장 이혼해도 애들 둘 제가 다 먹여 살리고 저 할 거 다 하고 살 만큼 벌 능력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받을 상처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지도 못할 이혼이라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 남편 사주는 개축년, 을축월, 을묘일, 경진시 혹은 기묘시입니다. 74년 1월 14일 오전 7시에서 9시 생인데 어머님 기억으로는 아침에 아버님이 출근하시고 남편을 낳아 아버님이 직장에서 금방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분명 잘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여행 스타일이라든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가부장적인 사고, 성생활 문제 등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제발 앞으로 10년 더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전 작은 아이가 20살 되면 이혼이나 조론을 하고 세계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제 용신은 무엇인지요? 제 사주에 불균이 없다고 부모님께서 이름 지으실 때 일부러 불화자를 넣은 한자를 만들어서 지었다고 하십니다. 덕분에 없는 한자가 이름에 쓰여 주민등록증이 아주 늦게 나왔었죠. 용신은 화인가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남겨주셨던 댓글의 사연이었고요. 그 이전에 사실 본인 소개를 좀 자세히 적어주신 게 있어서 그것까지 마저 읽어드릴게요. 이분도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직업. 현재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잡은 재무보고, 사업계획 쪽입니다. 경영학, 중문학을 전공했고 예전 회사는 자동차 산업 쪽 기업의 기획조정실에 있었습니다. 현재 업무는 숫자 관리가 베이스지만 외국 법인과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중국어, 영어를 사용 중입니다. 일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다 느껴본 적이 없으며 평가도 잘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업. 외고 중국어 전공, 대학 중문, 경영학 복수 전공, 중국 미국 어학 연수. 대학 이후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 바로 취직을 하였으나 회사 다니면서 중국 MBA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알아만 보다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가족은 2008년에 결혼했고 위로 8살 차이 나는 남편과 현재 9살, 6살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현재 말랐거나 혹은 정상 체중 중간 정도이신데 그 전에는 두루두루 퉁퉁한 체형이었습니다. 3년 전 살을 많이 빼고 나니 제 진짜 몸은 상체가 마른 편이고 허리가 좀 짧고 팔다리가 좀 긴 편, 골격이 좀 크고 상체보다는 하체 근육이 발달했더군요. 위가 좋지 않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심장도 약한 편이라 맥박이 아주 느리고 약합니다. 평생 머리가 아픈 적이 한 3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말 인간이 참아내기 힘든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눈, 코, 입이 큰 편이며 목, 손목, 발목이 가는 편입니다. 감각이 좀 예민한 편이라 냄새에 민감하고 눈썰미가 좋은 편. 맛도 잘 구분해서 맛이 이상한 걸 못 견디며 손끝 발끝에 닿는 촉감이 예민해 찜질방 같은 곳의 바닥이나 워터파크의 바닥을 그냥 딛지 못하고 꼭 양말이나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성격. 꼼꼼하고 완벽주의 경향이 많습니다. 일을 맡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컨트롤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좋은 뜻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미덥지 않아 하거나 굳이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귀찮게 왜?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일의 양이 많거나 시간이 촉박하다면 나눠하기도 하지만 남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지 않고 책임 또한 지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처음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이지만 해야 할 상황에 오면 잘 해내기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를 아주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평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항상 조심스럽고 불안합니다. 남들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 어떻게 하면 더 근사해 보일까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아이가 둘 있지만 우선 제가 먼저라는 생각이 강해서 일, 공부, 운동, 취미활동을 적절히 배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모두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보니까 잘한. 근데 뭐 그래서 기해일주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에 나눴던 모습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예. 다들 하려고 안 해서 그렇지 하고자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기해일주네요. 그 다음 말이 또 기해일주예요. 그러나 절대로 입 밖에 내지는 않고요. 좀 재수 없지만 저는 남의 시선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요. 다 알면서. 지금 요 세 문장이 네.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기해일주의 핵심을 지금 이게 정말 요약된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여행은 제 인생의 목표라 시간만 되면 국내외로 놀러 다닙니다. 패키지 이런 거 싫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음식 먹고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술에도 관심이 많고 그림도 꽤 잘 그리는 편입니다. 현재는 식물 세밀화를 틈틈이 그리고 있고 식물 가드닝, 조경 쪽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운동도 잘하는 편이라 헬스부터 시작해서 마라톤, 골프, 서핑, 축구 등도 하고 요즘 관심 가는 운동은 복싱입니다. 뭐 못하는 게 없으신데요? 격투기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여자라 그런지 패션, 뷰티, 인테리어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고요. 역사, 문화, 종교 쪽은 제가 무식한 편이라 항상 공부는 하고 싶은데 아직 여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36의 엄마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14년 9월부터 어떤 마음에서인지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고 독하게 빼서 현재 유지 중인데 체중 감량 이후 제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몸매가 아니라 그냥 나란 사람에 대해서 라고 하셨고요. 반면에 조금 더 예민해지고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대운의 영향인가요? 아니면 그냥 살이 빠져서 예민해진 건가요? 올해로 대운이 바뀌던데 제 10년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결혼 생활 빼고는 다 부러워요. 근데 이 앞에 보니까 그 바나나 주스님이랑 좀 공통점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성향이나 기질 또는 자기가 좀 중요한 것,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남녀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기일주는 다 능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면, 철저한 면들이 좀 있어서 뭐든 이제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일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한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결혼생활 문제를 좀 다뤄보기로 하고 첫 번째는 용신 문제입니다. 화목 맞습니다. 화고요. 목이 신입니다. 근데 이제 화가 이분은 지금 참 그 지장간에도 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래도 없어도 뭐 어디서 뭐 사유축으로 이제 사유축으로 일수돈을 땡겨서라도 이렇게 이뤄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저 또 대운이 목화로 계속 진짜 정말 기가 막히게 어릴 때부터 흘렀습니다. 보면 뭔가 성취도도 되게 높았던 것 같고 업무 능력도 좋으셔가지고 인정도 빨리 받으셨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용신 부분은 목화 용신으로 잡아주셨고 이게 체중 감량을 14년 9월부터 그때가 갑오년이거든요. 정관대 목화 굉장히 적절할 때 저는 잘 썼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요 이때가요 그 갑진대운인데 이 진토가 진유합금을 해서 식상으로 흐릅니다. 식신으로 흐르는데 여기서 이제 식신으로 흐르는 것은 굉장히 그 식신이 과다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그 엄청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신체적 변화 내지는 그 시간을 무슨 비만해지기 쉬운 그런 변화는 거죠. 왜냐하면 한신이 구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본인이
뭐냐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억제하는 힘이잖아요. 네. 그 딱 세운 정관의 힘으로 이것은 진짜 관인생의 네. 힘으로 네. 이걸 갖다가 자기가 참 독하게 네. 그걸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그 타이밍상으로도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여자들은 원래 네.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해보거나 네. 뭐 몸매 관리를 하잖아요. 네. 저 관이 없잖아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마른 체형도 아니고 네. 날씬하지도 않은데 네. 그러니까 뭔가 막 핏이 좋았으면 좋겠고 네. 하는 막 이런 바램은 있으나 음. 뭐 한 번도 먹고 싶은데 살 때문에 안 먹는다든지 뭐 운동을 해서 뭐 어딜 탄탄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네. 관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네. 자기를 극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극하는 거죠. 네. 극하고 관리하고. 네. 근데 또 살짝 궁금한 것이 앞에도 살짝 언급이 네. 됐던 것 같은데 기해일주의 소화 기능에 대한 네. 문제들이 2번 정도 언급이 된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위장 쪽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그 생각을 남들보다 좀 철저하게 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해일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생각을 철저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보통의 사람보다는 생각을 깊게 하거나 네. 아니면 더 분석적 사고방식을 가지거나 하는 네,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위장이라는 건 네. 생각에서 오는 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슬프면 걸리는 병들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화가 나면 걸리는 병이 있고 그런데 네. 보통은 이제 위장병은 저는 이제 생각병이라고 좀 규정을 해놨어요. 생각이 많으면 이제 식음이 전폐되기도 하고 그 생각에 빠져 있는데 뭐 밥 먹는 거라든지 뭐 그러니까 일종의 예민함이죠. 그래서 저 기토일주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좀 기회만 단일하게 놓고 보면 신약한 거잖아요. 네네. 예, 저런 경우들이 이제 위장과 소화기계통 쪽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저 해수 수 자체도 원래 음식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어떤 위장적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방법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알려드릴 거는 네. 꽃 무화과를 먹으면 되나요? 네, 꽃 무화과가 아주 뭐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네. 태어난 게 그런 거니까. 그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글쓰기나 일기 메모 같은 것들을 수시로 하는 습관을 길러가시면 그게 굉장히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정말로 많이. 그러니까 사돈이 땅 사면 왜 배 아픈지 아세요?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럴듯하네요. 그래서 배가 그 생각으로 배가 아픈 거군요. 예. 그럼 이분이 궁금해 주신 것처럼 뭐 체중 감량 이후 바뀐 삶의 태도는 정말 대운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운용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으신 것 같고 앞으로 펼쳐질 이제 을사대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을사는 이분에게 어떤 운일까요? 결국 가정을 잘 지키는 쪽으로 저는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러니까 미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틀 관을 깰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을사대운은 뭐 싫던 좋던 가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동시에 자신의 어떤 일들도 나름 아주 더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운세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 실제로 뭐 여행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하셔갖고 10년 딱 버티고 막내가 20살이 되면 세계 여행을 가실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조론하고. 조론하고. 뭐 이제 물론 이 그 결혼 생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도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뭐 굳이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니 그 10년 동안 어떻게 좀 지금 너무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해결은 안 되고 나아지지도 않고. 그 과정은 이거는 사실은 그 명식하고는 사실 상관없고요. 하신다면 본인도 너무 잘 알지만 하신다면 그때 하셨어야 했었어요. 갑진대원 때. 지금은 뭐 저도 그 저기 그 우리 지선 선생님 얘기대로 그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또 기토의 특징이죠. 지금 사실 하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10년은 버틸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혼율이 제일 낮은 겁니다. 이 기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기해는 조금 이혼율이 조금 기토 중에서 높은 편인데 아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 급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정리의 모드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칼을 뽑았지만 이 다시 칼집을 넣은 형상인데, 네. 이렇게 된 경우는 이제 이 기운에 사실은 그 을묘일주인 그 영마주와 남편님이 사실 굴복한 경우거든요. 네. 네. 실제로 굴복했고 했는데 이제 굴복해도 이제 아무리 제후가 큰 왕한테 굴복을 해도 또 왕이 또 수도로 돌아가고 나면 또 깐죽거리고 또 이제 한 번씩 개겨보고 그러는 겁니다 본래. 남편분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항복 선언을 샜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깔끔한 복수가 깔끔한 이제 항복이 아니고 항복이 안 됐군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너는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남편을 가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자기 일도 있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영마조한 남편님은 굉장히 성적인 에너지가 강해요. 강하죠. 아주 강합니다. 네. 어디서 그런 게 나옵니까? 왜냐하면 일단 을목이 병존돼 있는 데다가 뿌리를 내렸고요. 다음에 정관과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여기에 개수와 축월과 축년의 이 축중 개수와 진토안의 개수들이 전부 이 목에게 이 발기력이 에너지를 발기왕이다. 이 목은 발기의 힘이거든요. 이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 좀 약간 좀 힘드시겠어요, 사실. 야, 44살인데 건강하시다. 아니 이분은 제가 볼 때 74시대도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기다 이제 뭐 운세도 막 33세 이전까지 다 수운으로 올라가고 다 흘러오고요. 뭐 지금 또 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 이명식은 제가 보기에는 제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인 요소들을 빼고 그 부분만 보자면 그냥 정념의 덩어리예요. 이제 24시간.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너무나 좋은 남자 되는데 이제 기해일주는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걸 가지고 어차피 부응해 줄 수도 없고 뭐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쿨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한 지붕 밑에 살지만 자, 이런 부분은 해결 안 되는 거다. 해주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억지로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그럴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분도 아니고 지금 할 애들도 너무 많고 책임져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영마조아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냥 꼭 그냥 일종의 동거인인 거죠. 사회적 동거인. 자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을묘일주분의 남편도요. 자신의 성욕 때문에 이렇게 이 아이들을 버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절대 간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간목이면 성욕이 있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네 성욕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밖에 나가서. 이 가정의 가치를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용인한다. 그럼 용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상담을 하게 될 줄이야. 굉장히 현실적인 상담이네요. 아니 근데 사주는 현실적인 얘기가 진실이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죠? 법적으로 뭐가 문제돼? 뭐 문제될 것도 없죠. 문제 삼으라 그래. 뭐 그런 걸 어떻게? 그래도 다행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주들이네요. 그러면 두 분 다.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또 맞는 부분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뭐 여행을 간다든지 정치적 성향이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사실은 대화형 부부인 겁니다. 그거 각자 방에 가서 자고. 각자 관심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열렬하게 토론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만약에 이제 이 기일주님이 만약에 오히려 역마조아님이 네. 이런 배신자 새끼라고 하면은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은. 아이고. 그 속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놓고 정말 딱 둘째 아이가 뭐 이렇게 뭐 대학 가거나 이렇게 20살이 되면 뭐 결혼을 하시고 뭐 그런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그냥 나는 그런 또 방식도 난 나쁘지 않다. 인생도 하지만 이분이 다행스럽게 역시 기토답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홧김에 막 난 다 싫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는 을축을 했고 기토 기회를 하는데 정말 또 이분 재밌는 게 월준 또 신축이에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정교하신 분입니다. 자기 자체가. 을축이 벌써 기억이 안 나는 건 뭐죠? 을축을 했었나? 을축 기회 각 주에 있던 그 간지만을 본다면요. 사실 굉장히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을축이 왜 제목도 그랬듯이 결국 이루어내는 끈질긴 뭐 이런 거 있죠. 그것을 또 시주에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자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영마조아님이 이제 뭐 5년 연애하시고 이제 결혼하셨는데 뭐 그거 싫어서 뭐 결혼하셨겠어요. 좋은데 이제 한 가지 뭐 그 영마조아님 남편분이 그러니까 저기 이제 축토들이 이제 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뿌리를 두고 그다음에 저 축소들의 어떤 것들을 자기가 완전 휘감아서 그러니까 제죠 저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 경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예 딸을 하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그 딸이 20살 되려면 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방법론가 아들들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마조아님이라는 분이 근데 저분이 바깥에 가서 딴짓 하실 분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사주적으로 보면 남편분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의 딜레마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딴짓을 하면 문제가 안 되지 이 부분은. 딴짓하면 옳다쿠나하고 헤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건 또 뭔가요? 저 영마조아님 그 남편분이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성격이 크게 모났다든지 여자는 좋고 성생활은 좋아도 굳이 내가 밖에 나가서 딴 여자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큰 화통함 남자들이 그런 걸 화통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소양을 가진 또 분은 아니니까 어떻게든 좀 실속 있게 내실적으로 안쪽에서 그것을 자꾸 이제 해결하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거 같고요. 또 두 사람의 어떤 사주적 의미가 저는 좀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정말 남자 여자로 살고 있구나 하는 부부들도 있고요. 근데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 여자 두 분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좀 내 거 내주기 싫어하고 서로 좀 내 거 좀 근데 이게 이제 연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도 밀당이 잘 되는. 막상 이제 결혼하면 이제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두 분 다 원국에 화가 없어요. 두 분 다 원국에 지장간에도 화가 없고 두 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속내 이런 것들을 진짜 화끈하게 확 이렇게 오픈해서 가는 게 좀 어려워서 대화 자체도 좀 그렇게 계속 가다가도 이제 본질이 나오면 자꾸 싸움이 이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두 분이 약간 서로 다른 조언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그 영마조아님이 당사자로서 저한테 이제 사주를 보러 오신다면 저는 좀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저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잖아요. 네. 기토일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하듯이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을 좀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제 남편을 가구처럼 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그게 바로 이제 좀 예를 지켜서 살아라거든요. 근데 그 예를 지켜서 살아라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뭐 남편한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예를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궁금하네요. 예라는 건 원래 진실하고 거짓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형식과 절차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 우리 서비스업 종사자나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다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방글방글 웃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내가 그런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행위 직업이니까 나는 형식과 규정대로 한다가 예거든요. 그게 원래 예라는 건 형식과 절차예요. 아니 우리 뭐 4대조 할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를 내가 뵌 적도 없는 분들 제사를 지내는 게 뭐 정말 좋아서 뭐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는 그냥 형식과 절차를 지키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영마주아님 남편이나 아니면 영마주아님이나 두 분 다 이렇게 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분을 대하는 거를 나는 항공사 여승무원이고 지금 승객이 한 명 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승객님께서 또 지금 정조 할아버지 제사가 있으니까 내려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그 가정 생활을 좀 더 좀 회사 생활 느낌으로 아니면 그 가정 생활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남편한테만이라도 그러니까 남처럼 대하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알아, 네 죽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어쨌든 내 비행기에 탄 고객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좀 뭔가 배려는 좀 해주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좀 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참 저는 아까 그 부분을 읽을 때 이건 뭐 본질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까 괜히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중배 결혼한 것도 아니고 5년이나 했고 다 뭐 배울 만큼 배울 사람들이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둘이서 같이 사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계약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귀고 결혼한 분들이 당장 첫 해에 재산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 이건 굉장히 이 두 분 사이 아무리 결혼을 처음 하는 것이라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미혼자들은 물론 좋을 때야 뭐 벌써 다 해주고 싶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우리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인 이제 정말 비즈니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여성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렇죠. 예. 잘못된 거죠. 아니 뭐 약 먹었냐고요. 아니 진짜 아까 지산선 얘기대로 뭐 본 적도 없는 무슨 자기도 본 적 없으면서 이거 할 이유가 없죠. 아니 살아 있는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중사는. 이제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 있다. 왜 명절날 며느리만 시댁 가야 되는가? 사위는 왜 그 저가 약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전혀 다른 이제 관점과 개념을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제 이 구한말을 살고 있는 인간들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결국 그 문제들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두 커플에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는 일이 크게 없었거든요. 혼자 제사 지내러 가시면 안 되나? 근데 잠깐 돌아가 보면 2008년에 결혼을 하셨고 5년 정도 연애를 하셨잖아요. 지금 82년생이세요. 그러니까 90년 전에 그러니까 2008년이 26, 7대거든요. 근데 5년 전에 만났으니까 21, 2살 때 남편분을 만난 건데 7살 차이가 나는 거죠. 8살. 7, 8살? 그러니까 뭔가
첫 연애일 가능성도 있고 네. 사실 뭔가 그 나이 때 여성분이 연애를 할 때 결혼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연애를 한다 그러면 제사 때 가야 되는지 네. 뭐 이 집안에 재산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겠죠. 뭔가 그런 걸 지켜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 나이 때에 5년을 21~22살에 만나서 5년을 연애를 했다면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셨던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는 그냥 뭐 여자로서 내가 그 나이 때 이런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고 지금 나이 애가 둘이고 뭐 이렇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여자 21~22살에서 그 5년간이라면 성생활 부분에서도 사실 무지하거든요.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사 지내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네. 저희 와이프 쪽은 제사를 안 지내요. 그리고 뭐 제사를 지낼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좀 그런 것을 막 결혼 신혼 때 그래서 제가 너 앞으로 우리 집 가지 마라. 난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네가 낯선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가 왜 뭐 제사를 지내고 뭐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또 그걸 충실하게 따르더라고요. 옳았구나. 그래가지고 한 3년인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야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고 전화하면 왜 너는 또 이렇게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제사도 참여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강요를 안 하니까 서로 강요 안 하니까 가서 제사 음식도 맛있게 먹고 제사 음식에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남자분이 이거는 좀 들으셔서 이거는 우리 가족 문제니까 이 당사자가 효도는 셀프잖아요. 당사자가 정말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는 내가 고마우신 분들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밤길을 뭐 12시간을 걸어서 가든 20시간을 걸어서 가든 하는 건 대견한데 그걸 꼭 아내를 대동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아내가 나한테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라는 거를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대단한 위세를 좀 가시하려고 하는 좀 약간 너무 좀 어린애적 발상인 것 같아요. 제사 지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해서 나이가 어려서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이 문제는 무조건 이 고부간의 문제는 무조건 남자들에게 달리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까 지산 선생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딸을 셋째로 근데 이게 참 그 되게 신선한 어떤 조언이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강선생님이 담배 불을 붙이셨습니다. 빡쳐서. 오 마이 갓.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보통 사주에 여성에 해당하는 것에 집착이 강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남성의 경우에 딸이 있으면 그게 완전히 딸이 있어도 안 되던데. 근데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이제 뭐 계획을 세우시고 자녀를 가지실 수는 있지만 그게 딸일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인생은 모험이니까요. 뭐 무책임해. 그래도 되게 이제 좀 힘드셔갖고 저희 쪽에 사연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이 실용적인 조언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조언을 드린 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꼭 딸을 낳아라가 아니라 얘를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하고 나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게 딱 정해지고 주어진 일을 자기가 잘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부부 사이에서는 더한 걸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건데 그래도 뭐 그런 어떤 그 정해진 형식과 룰 아니면 아예 자기도 마음 먹고 예전에 그 뭐 부부관계 이런 책들 보니까 그냥 밤에 부부가 만나는 날을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 형식적으로 싫던 좋던 데이트하듯이 요 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너무 그 우리 각자 원할 때 가자 그러면 가혹하니까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아예 정해놓든지 형식을 좀 갖춰서. 일본에는 그런 부부가 많대요. 일본은 가혹 구조가 벽이 얇아가지고
집에서 섹스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데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부부들이 그렇게 로봇을 많이 간대요. 날짜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연애하는 기분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남성분한테도 뭐 나쁜 타협점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정하자. 뭐 이렇게 해서 자기도 그날은 내가 오늘은 좀 남편을 위해서 뭐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다는 마음의 문을 열고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안 해봐서 참 잘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 추가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일간과 시간이 기토 병존이십니다. 기기. 네, 만년 연필님 사연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양력 85년 4월 30일 사시생 을축년 경진월 기해일 기사시 여자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 진로 고민이 가장 큽니다. 배운 건 많은데 직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는데 문과로 전과했습니다. 글 쓰는 대회에 작고학교 대표로 나가게 되어 눈치가 보였어요. 정작 학교는 다시 자연계열로 수능 쳐서 공대 들어갔는데 영문학 같이 하고 비사대 교직이수했고요. 공대가 싫어서 학교를 인문대학을 또 갔는데 거기선 또 생물학, 컴퓨터과학을 했습니다. 두 학교에서 모두 문학, 평론, 비교문학 수업은 꾸준히 들었고요. 졸업 여건 핑계 삼아 제2외국어도 여러 과목 들었고요. 학교도 둘 다 좋은 편인데 정작 하는 일은 전공도 관련이었고 대학 나올 필요도 없는 일을 합니다. 저는 쭉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했고 관심 있는 분야는 일단 만들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무언가 만드는 쪽으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른들은 돈 못 벌 것 같다고 반대하셨고요. 지금은 취미로만 글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언젠가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게 진짜 제 직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병화병존이거나 하여튼 양화가 두세 있는 다른 가족과는 달리 저는 명식이 완전 박 가는 소입니다. 예술가 사주 같진 않아 보여요. 그림의 경우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시회다 마켓이다 얼결에 참여를 하고 그림도 몇 장 팔았습니다. 우와. 아마추어 그림이 얼마에 팔리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왠지 제대로 그림을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또 단순히 올해 문창기인이 들어 그런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속 가능한 게 아니고 그냥 운빨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요. 올해 유독 무언가를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끝내지 못한 글들도 신기하게 일단락 다 짓고요. 많이 쓰거나 그리는 편이 아닌데 만들어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는 일은 솔직히 경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돈을 잘 벌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제가 아파서 계속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점점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니 가끔 제가 어디 나온지 아시는 분들이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거나 측은하게 보는 것을 요즘에 와서 더 견딜 수가 없네요. 두서없이 좀 더 적어보자면 진로 문제에 건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토가 많아서인지 당뇨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간과 신장에도 문제가 있어 술도 잘 못 마십니다. 합병증 때문에 은근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색은 안 합니다. 신경통으로 손발이 얼얼한데 정작 부딪힐 때나 뜨거운 거 이런 거엔 반응이 잘 없습니다. 다친 신경이 당뇨가 나아져도 나아지질 않더군요. 딱히 더 나아지도록 해주는 약은 없다고 해요. 당뇨에 의한 합병증이나 당뇨가 호전되면 증세는 더 심해지지 않을 거니까 따로 약 처방을 안 받았습니다. 저는 감각신경만 문제 있으니 일하는 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종의 게이지가 고장나서 힘을 가는 못해요. 말도 안 되게 물건을 부술 정도로 힘을 주거나 병뚜껑도 못 열 정도로 힘을 못 쓰거나 합니다. 그림도 그래서 시작했고요. 세계, 농담, 필압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내가 내 손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물건을 들은 일이 직업상 많은데 안 떨어뜨리려고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다 보니 손이 항상 멍들어 있습니다. 컨디션 좋은 날엔 그 통증이 신경통과 함께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요. 점점 이렇게 힘이 드는 일을 하며 계속 살아도 되나 싶습니다. 평소 느끼는 통증은 대상포진에 계속 칼에 깊게 베이는 느낌이 합쳐진 것 같아요. 온도가 낮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계속 누가 제 손발을 잘근잘근 저미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엔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고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컨디션 안 좋을 땐 선풍기 미풍도 바늘이 되어 꽂히는 것 같습니다. 더운 걸 싫어했지만 지금은 땀띠가 나도 손발 안 아프게 하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아프면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초반엔 정신도 잃고 기절할 정도였거든요. 발은 항상 부러지고 인대 늘어난 것 같은데 깁스는 안 한 상태로 걷는 것 같죠. 그런 상태로 매일 걷기 운동하는 제가 참 대견합니다. 단단한 보호대를 부목처럼 대거나 장갑을 끼면 참을만 하고요. 차가운 음료 마실 때도 직접 손대지 않아요. 호치키스심이 여러 개 찍히는 것 같거든요. 자주 통증에 자괴감이 밀려오고 나 같은 게 뭔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자포자기가 항상 생기지만 그래도 제가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더라고요. 오기도 있고 고집도 있는 것 같고요. 맨정신으로 잘 버티고 하루하루 넘기는 제가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역마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유독 걷는 걸 좋아합니다. 여행도 걸어야 하니까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는 잘 안 가게 되고요. 평소에도 신촌 대학로, 수유역 강남역 등을 시간이 있을 때면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당뇨발인 지금은 매일 퇴근 후 3시간 정도는 걸어 다니고 망원동에서 2대 정도 종종 걸어 다닙니다. 해외로 다니는 정도는 아닌가 봐요. 돌아다니며 그림 그리고 글 쓰고 하는 건 정말 최고로 좋아요. 기일주라서인지 종교에 대해 좀 예민한 편이었는데 정작 종교는 없었고요. 점성학이랑 명리학은 공부해보고 싶어서 책 사두었어요. 라자명도 잘 듣고 있는데 공부해야지 듣기만 해선 안 되겠더라고요. 육식갑자 일주 이야기도 잘 듣겠습니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예사로 사연을 읽다가 중간에 당뇨병과 그 합병증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은데 네. 상상보다는 훨씬 더 아픈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어마어마한 통증일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거를 이겨내고 운동을 하고 하는 걸 본인 스스로 또 대견해하고 네. 만족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근데 창작의 길을 가고 싶어 하세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무거운 걸 들리는 많다니까 뭐 그런 알바 아닐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도 될지 또 물어보셨어요. 건강 쪽이랑 뭐 진로 쪽 양쪽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에는 창작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병화 병존이 아니라서 본인 예술가 사주가 아닌 것 같다는데 오히려 이제 기하잖아요. 기. 네. 그다음에 진축 이렇게 토들이 이제 많은데 네. 이 경우는 이제 마치 그 작은 섬의 의미보다는 호수 하나를 뒤덮고 있는 넓은 땅이라고 좀 보는 느낌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런 경우는 이제 기토의 느낌보다는 무토의 느낌이 강해서 오히려 좀 더 넓게 좀 더 근시안적인 어떤 그 형태보다는 먼 미래를 좀 더 추구하는 방향 쪽이 저는 더 현명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만족도가 더 높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만족도는 그쪽에 훨씬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했는데도 기토지만 무토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저 원래 사주에서 수하고 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합쳐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단일한 어떤 기, 그다음에 비겁이 그렇게 그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에는 저게 넓은 땅의 영역으로 변모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먼 미래에 이제 그런 어떤 창작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분한테는 더 만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론 제기해 주시죠. 예. 네. 저도 올인을 하시라고. 네. 창작적으로요.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발음이 안 되는데 이분은 이제 뭐 우리 또 지선 선생의 들 하던 얘기에 비하면요. 지금 토가 완전히 이제 사주를 관통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기운으로 곱게 살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그 극단적 힘에 이루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이런 굉장히 근데 이런 굉장히 힘든 데도 보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냥 이게 톤이나 정서가 안정돼 있어요. 굉장히 밝은 느낌. 그게 이제 토가 갖고 있는 중동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토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특히 기토의 그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끈기입니다. 불굴의 끈기. 욕하셨어요. 내가 죽냐, 뭐 네가 죽냐 이제 이런 그 끈기인데요. 예술가한테 필요한 것은요 병화가 2개가 아니고요. 네. 될 때까지 하는 끈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글을 써도 이렇게 막 전체적인 어떤 감각 이런 건 아는데 황석영 선생이 한 말이 있어요. 네. 격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그냥 궁둥이가 쓰는 겁니다. 얼마나 그 책상 앞에 오래 앉아가지고 될 때까지 쓰는 거. 그게 작가냐 아마추어냐를 가르는 기준이 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분은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2번째. 네. 이제 3주 공망입니다. 네. 3주 공망. 네. 이거 좋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수업 때. 좋다기보다는 뭔가 크게 이름을 알 수 있는 힘인데 그러게요. 이것이 이제 또 역마하고 이어져 있으니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육체적인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여행과 방황으로 크게 뭔가 자신의 이름을 이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토가 4개, 8개 중에 4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4개의 오행이 또 다 있어요. 하나씩. 네. 이거 다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분의 이제 용신은 이제 그 해중임수 정제가 용신이고 이제 경금 상관이 희신인데 지금 작년부터 아마 이분이 아마 이렇게 통증으로 아프기 시작한 것은 아마 개미대운 때인가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미토대운 지금부터 한 4-5년 전이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금이 토다금매라고 해서 토의 기운이 너무 귀신인 토의 기운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 경금이 이제 그 땅속에 묻힌 형태가 됐습니다. 아마 신금이었으면 뭐 지금 뭐 최악의 경우가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경, 감각 이런 것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특히 피부 이제 통증은 이제 피부에 그 세포가 느끼는 거니까. 촉각이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건강도 무너지고 이러면서 일도 안 좋아졌지만 지금 이제 갑신대운이 을주로 이어지는 이 20년이 환상적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간목의 기운이 강할 때 이분이 자기의 정관이라는 정확한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굳이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그 질문이 내용도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신금, 을목, 유금이 아주 환상적인 게 신금은 이제 희신상관이고 을목은 이제 그 을경합금이 돼서 한신이 희신으로 되고 또 유금이 이게 이제 환상적이죠. 사유축 사밥을 이루면서 완성을 합니다. 제가 볼 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발복할 수 있는 그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 스타트하면 15년 뒤, 한 13년 뒤부터 이 모든 이 기토의 끈질긴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완전히 달러 빚을 내서라도 올인하시고 좀 주변 사람들 괴롭혀도 된다. 나중에 10배로 갚아주면 되니까. 저게 이제 그러니까 연간에 있는 을목하고
월간에 있는 이제 경금이 저렇게 을경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저거를 이제 펜으로 보기도 해요. 왜 그걸 굳이 펜으로 하면 뭐 갖다 붙인 거 아니냐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종이 위에 금이니까. 작은 나무에 또 펜촉이 달려 있는 모습인데 그 펜이 경이라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펜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휘둘러서 크게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게 펜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이 원래 숙살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에 큰 권력이 달려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펜, 붓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런 어떤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저 강력한 이제 토기운들이 설기, 뭐 설기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런 느낌도 강하게 들고 또 저게 이제 상관생재까지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앞으로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작게 그냥 너 재능 있으니까 뭐 글 쓰고 뭐 그림 그리고 뭐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팔고 그거는 이제 정말 이분이 기토가 신약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을 텐데 사주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거를 좀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운이 이제 갑신운류 이렇게 오면 저 경금도 힘이 생기고 저 목도 힘이 생기면서 이제 저 역량을 좀 잘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글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읽으면서 사람이 좀 밝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근데 이 정도 지금 사실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셨고요. 네. 공부해야 될 시기에 그리고 뭐 어른들 말씀 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고 하셨고 근데 또 실제로 직업은 전공이랑 상관없는 걸 하고 계시대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 뭐 어른들 말씀 또 뭐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으셨으니까 뭐 때마침 근데 운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그냥 정말 덤벼보는 것도 그 닉네임도요. 만년연필이라는 닉네임이 너무 자기 사주를 빗대서 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좀 약간 이분이 좀 탁월한 감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요. 굉장히 자기를 지지해 큰 힘은 없다 하더라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자기의 꿈을 지지해주는 남편을 만나는 그러면은 만사 땡땡 남편을 잘 만나라. 근데 뭐 정관평관 대운으로 흐르니까 곧 뭐 또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아빠 같은 남편? 울타리 같은 남편을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근데 막 어떤 마음으로 창작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남자를 잘 만나라. 당황스럽네요. 앞에는 10년 뒤에 10년을 이렇게 버티다가 결혼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결혼에 또 키가 있다라고 해주셨네요. 이렇게 기회일주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달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 남자들이 원래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막 그렇게 속이고 결혼하고 나면 딴소리하고 뭐 이러지 않나요? 그럼 안 좋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라저명 시즌 3 7번째 기회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가마님 메모 좀 해두셨나요? 네,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기회일주 제목으로 사용할 문구. 저는 이제 심심하면 밤에 하루에 영화를 거의 한 편씩 봐요. 그냥 넘어가면서. 근데 뭐 별건 아닌데 그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역할을 한 현빈 씨가 되게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뭐였죠? 그 영화 망했는데. 망했어도 전 재밌게 봤어요. 알미 통찰이 되고 통찰이 실천이 돼야 학문의 완성이요. 하면서 막 신하들을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제 기일주를 보다 보니까 저만의 느낌일지 모르겠으나 두 선생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다른 일주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인간이 제일 힘들다는 게 자기 객관화인데 스스로 아는 걸 넘어서
스스로 통찰까지 네. 가능하신 분들 같아서 네.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게 네. 겸손을 하고 남한테 네. 신경 쓰면 실천까지 되면 더 네. 좋겠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네. 통찰까지는 되는 것 같아. 네. 사연을 보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통찰하는 자로 네. 하겠습니다. 네. 막 엄청 앞에가 엄청 길어가지고 네.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빵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통찰하는 자를 아니요, 정해놓고 괜찮은데요? 이거를 뭘로 연결시키지 하다 고민했어요. 네. 아 그래서 영리까지 가셨군요. 네. 결론을 먼저 뽑아놓고 이렇게 포장을 하신 거군요. 저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제 좀비 영화를 봐가지고 두 네. 번째군요. 부산행 다음이니까. 근데 그 잘생긴 오빠 누구죠? 브래드 피트. 예. 제트 월드워. 그 월드워 제트 보셨나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재밌던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그걸 소설로 보면 또 그게 소설이에요? 예. 그 원작 소설을 사들이느라고 그 저기 뭐야 두 슈퍼스타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브래드 피트가 간신히 이겼는데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맷 데이먼. 아유 그분이 이야. 나왔어도 거의 또 이렇네요. 둘 다 잘 어울리는 거 같네. 네. 망했지 근데 영화는. 근데 소설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영화 그게 망한 거예요? 네. 저는 좀비라는 게 되게 생소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부산행 보고 이제 살짝 알았거든요. 좀비가 이런 거구나. 근데 어제 TV 채널 돌리다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보통 이렇게 그냥 켜놓고 딴짓하거든요. 네. 근데 눈을 못 뗐어요. 그 뒷부분을 봤는데 이제 결국 해결책을 찾고 막 뭐 하고 막 그 되게 숨죽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재밌게 봤는데. 소설은 또 암울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장면들이 되게 좀 그렇긴 했어요. 뭐 도시를 잃었습니다. 막 전투가 벌어지고 좀비랑 전투하고 막. 근데 좀비가 진짜 있는 거야? 그게 좀비가 있잖아요. 뭐야? 우리 자기 생각 없이 사는 전위에 다 그 사람들 좀비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 단어로 해석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좀비라고 부르죠. 뭐 창규 같은. 우와.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7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가네. 네? 식사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아니 뭐 일단 가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아니에요. 다음 녹음 때 싸 아니가? 그래? 다음에도 다음 녹이 언제니 근데? 다음 주 목요일에 오전부터 하시죠.